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 차트부터 좀 보시면 최근 37만 7천 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을 텐데 최근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다시 갭상승 시작 후에 34만 원 회복을 하면서 좋은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건가? 37만 원 고점 다시 가는 건가?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진짜 고점 구간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은 손실을 안 보실 수 있도록 체크해 볼 거에 오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가가 하루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최근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상 발언 이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 유가 안정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반등한 배경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기대감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기대와 현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16일에 뭐가 있죠? 일본은행 금리 결정일입니다. 최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날 18일 새벽에 예정된 미국 FOMC 회가 있죠.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자체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건 미국이, 연준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주거나 물가 부담을 강조를 한다면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반도체주들 역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를 포함 기술주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미국 CPI와 이제 P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려준 부분도 있었죠. 이제 금리 인하 오는 거 아니냐, 증시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 자체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 동결은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 시장 뭘 볼까요? 바로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FOMC 의장의 발언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몇 번 내릴 것인지, 이 연준이 물가를 얼마나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CPI와 PPI가 예상치에 부합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FOMC 의사록을 좀 보시면 이 연준들은 대부분 회의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 연준들이 조금이라도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강하게 반등한 종목들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저점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수익 구간에서 일부 비중은 분할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도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매도는 시장이 불확실할 때 계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남아있는 물량으로 수익을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FOMC 이후에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확보한 현금으로 더 좋은 가격에서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올인 전략보다는
우리 현금과 주식을 적절히 나눠서 보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 AMD는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을 좀 했지만 이 외국인들은 180만 주 이상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3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고 기관 역시 53만 주 이상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수급 주체는 이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 이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선물시장 움직임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이후에 이 외인들이 선물 매도가 확대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 연준 FOMC 회의가 무난하게 지나가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며 삼성전자는 신고가 재도전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몰빵하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확보를 좀 해주면서 고점이랑 저점 타이밍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이번 주는 일본은행 금리 결정과 미국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주주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하루 이틀 가지고 계실 것도 아니고 40만 원, 그리고 50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보시고 있는 종목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간중간 나오는 이 조정들까지 전부 맞아가면서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올라갈 종목 맞아요. 올라갈 종목이지만 지금 경제 지표들에 따르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프로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이랑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어디인지 난 잘 모르겠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위험할 것 같고 투매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제 방송에서만 좀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고점이랑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직접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일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외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좀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우리 자금들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때 일부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3%에서 5%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큰 하락 이후에 현금 확보를 하고 그 저점을 파악을 하면서 그 지지 라인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큰 일정이 있어서 정말 주주분들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차익 실현하면서 결국 개인들이 계속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한번 방향이 꺾이면 급락 현상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손실수가 없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외인들 수급이랑 기관 수급, AI 관련주 흐름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 저점 추가면서 신규 진입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시그널을 잡고 이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이 외인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에 제가 늘 이 외인을 따라가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 잘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 방송 놓치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최근 들어 계속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지금이라도 뭐 들어가야 되나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헤매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같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이걸 제가 앞으로의 타이밍을 주주분들께 이 PPT 자료와 함께 실시간 대응법을 잘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해서 외인 동향이랑 대응정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내일 오전 내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호 공개하고 나서 뭐 덕분에 수익 났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커피나 간식 그런 기프티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제 채널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최근 주식장에서 이 개인이 혼자서 이 외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직장일 때 어릴 때요. 주식으로 빚만 억대로 있던 놈이에요. 그때 한 2억 6천 정도.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저도 그때 코스피 무너지고 주식으로 크게 잃었어요. 그때 어릴 때다 보니까 진짜 뭐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죠. 이때는 뭐 투자고 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어요.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근데 그 상황에 혼자라는 게 참 서러웠어요. 제가 그 이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전업 투자로 돌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도 났고 금전적으로 다 나았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최근 시장은 특히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